예, 오늘은 원래 그 절차상 이사회를 짧게 하고 그다음 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한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뭐 크게 개의치 않으시다면 일단은 그 의결권을 가진 이사님들께서 의결에 참여를 해주시고 일반 회원분들께서는 정회원분들께서는 그냥 식사만 하시면서 계시다가 총회 때 같이 의결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전략 마케팅 학회 이사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환영사 서남법인 황현정석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엉덩이는 한 2번 일어났나요? 종일 앉아서 있었는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전략마케팅학회는 임기 기간에 신규 회원을 58명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라스테이에서도 아주 멋지게 행사를 했고 오늘도 행사하고 또 학생 논문 경인대회도 해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논문 발표도 하고 또 상도 받고 해서 학생들의 인생에 좋은 경력을 갖고 유용하게 있는 수익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 곳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024년도 그 추계 학술대회 결과 보고를 드리자면 통합 마케팅 학회에 신청된 62편 논문 중에 이제 저희 전략 마케팅 학회로 그 신청된 편은 19편이고요. 대학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로 총 28편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생 및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는 오프라인 발표 2편에 대해서 상금 20만원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고요. 우수 논문상 4편을 선정해서 상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발표에 대해서도 최우수 논문상 2편에 대한 상장 수여, 우수 논문상 4편에 대한 선정을 통해서 상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선정 방법은 이제 세션별 좌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 그 학회 사무국에서 시상하도록 하고요. 시상은 학술대회 종료 후에 입금 및 그 상패가 상장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년도 추계학술대회 우수기업 시상식은 이제 이따 위에 올라가면 이제 103호에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저희 전략마케팅 학회에서는 최우수 기업 경영자 대상으로 주식회사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황철주님, 그리고 최우량 기업 경영자 대상으로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사무소 근정 대표이사 김종훈님, 그리고 최우량 기업 경영자 대상 주식회사 덕신 EPC 대표이사 유희성님, 그리고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주식회사 제이팜포크 대표이사 김영숙님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익법인을 위한 그 정관 수정을 좀 저희가 하고자 그 총회 작년 때 찬찬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소명이 됐었는데요. 그때는 한 1년 정도면 학교에 돌아가는 거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알바하고 있었는데 정말 일을 빨리 가고 또 1년 동안 나왔던 게 현정석 회장님의 연구력과 또 학회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들 그리고 또 이렇게 세심한 준비를 해주시는 거 보면서 내가 운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부터 24년 9월호까지 실린 총 34편의 논문 중에 편집위원장님과 또 학회장님께서 내용의 우수성과 참신성을 바탕으로 해서 총 6편의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그 상촌 논문상은 상금 3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고요. 또 상장을 수여드릴 예정입니다.
상금은 추후에 저희가 따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향촌 논문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촌 논문상 하완호 경상국립대학교, 변충규 경상국립대학교 논문 제목 상향적 사회 비교가 광각 구매에 미치는 영향, 시비심과 가시적 소비 욕구의 매개 효과. 귀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전략마케팅학회가 주관하는 2024년 추계학술대회에서 2024년도 마케팅 논집에 발간된 상기 논문이 향촌 논문상으로 선정되었기에 본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전략마케팅학회 회장 현정석. 네. 그 변충규 경상국립대학교 같은 내용입니다. 이하 동문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 5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상하실 분은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서윤,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영아. 논문 제목 광고 인식과 서비스 특성이 OTT 서비스 지속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비용 인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귀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전략마케팅학회가 주관하는 2024년 추계학술대회에서 2024년도 마케팅 논집에 발간된 상기 논문이 우수 논문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전략마케팅학회 회장 현정석 이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시 사진 촬영. 두 번째 논문은 우수 논문상 안동균 경일대학교, 박서우 제주대학교. 논문 제목 VIP 마케팅의 성공 전략, 재산과 지위 욕구에 따른 VIP 유형 구분을 중심으로. 오늘 좀 늦게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국 쪽에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논문상 호서대학교 장명균, 그리고 한성대학교 정남이. 논문 제목은 Consumers Mixed Response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oderating Roles of Consumers' Perceived Authenticity and Involvement. 아직 오후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상입니다. 연세대학교 정남이, 연세대학교 박세범. 논문 제목 The Effect of Unfamiliarity on Perceived Control and Time Perception. 귀하께서는 사단법인 전략마케팅학회가 주관하는 2024년 추계학술대회에서 2024년도 마케팅 논집에 발간된 상기 논문이 우수 논문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전략마케팅학회 회장 현정석.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덕성여자대학교 조연진. 논문 제목 기업의 외부적 요인이 제품 개발 프로젝트 관리자의 신제품 지식과 제품 성과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내용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현정석 회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 부분을 네, 말씀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 차차기 회장님에 대한 그 선임이 방금 이사회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번 2025년 이후 2026년도에 그 차차기 회장님으로 고생해 주실 분은 이제 서울여자대학교의 허종호 교수님입니다. 혹시 아까 인사 못 드리신 것 같은데 잠깐 나와서. 네, 반갑습니다. 서울여자 허종호입니다. 제가 좀 일찍 내려오려고 했는데 또 오늘 또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이게 전략 마케팅 학회 또 이렇게 또 그 중책을 또 맡겨서 여러분 그 추천을 해주시면은 나름대로 제가 좀 그 학회 활성화, 학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현임 그 학회장님하고 또 사기 학회장님하고 많이 분담하고요. 학교들하고 또 교수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또 학회 발전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꼭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만찬 장소는 그 영의루 중식당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경영대학 건물이고요. 나중에 전문 쪽의 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서명하고 좀 가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한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 2번 세션을 맡은 좌장하고 수산자고 홍철입니다. 저희가 4시 20분이니까 1시간 20분인데 이 써놓은 자료를 먼저 봤는데 한글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이게 보통 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매칭이 안 되는데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제목에서는 조금 미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만 몇 가지를 좀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국립금호공과대학교 건설평학과 박사과정 박동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협력사 프레이밍의 ESG 퍼블리시티가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곡차는 서론에서부터 Q&A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집입니다. 최근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국내도 2025년도부터 ESG 의무 공시화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SB 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에서 2026년도부터 협력망을 포함한 탄소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스콥3가 26년도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이제는 이제 ESG 활동에서 협력사의 참여가 권고가 아닌 이제 필수가 된 상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제 2023년도부터 협력사 ESG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S전자는 협력사들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수대학교 공부연구학부 S전자 감정이었습니다. 발표 잘 됐습니다. 제가 사실 논문을 못 받아봤어요. 수업만 받아봤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다 봤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연구의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협력사 동반선대하면 협력사와의 관계 이런 ESG 변리를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가 동반선대함을 잘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은 ESG 활동이 이렇게 되다. ESG 활동이 법을 굉장히 늘었는데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협력사와 잘 하고 있다. 동반선대함을 잘 하고 있다. 이것도 ESG가 될 수 있구나. S에 속한다, G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이 많은 변이를 막 그냥 한 군데 너무 많이 몰아넣으신 것 같아요. 패킹한 것 같아요. 여기서 언패킹 하느냐,
이게 패킹적 방법으로 내느냐, 패킹적 방법으로 내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 다음에는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요거가 과연 그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나눠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동반성장하는 그런 사실이 그런 ESG가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까 과연 요거를 먼저 하나 보고, 그 다음 패킹일까 언패킹일까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기술적인 문제예요. 요 퍼블리시티인데 이거는 홍보용사 플러스 요 퍼블리시티란 말이 들어갈 때는 그 어느 신문에 실었느냐, 어느 미디어에 실었느냐는 굉장히 중요시 봐요. 뭐 이상한 데 실리면은 이 기사 가짜로 막 예, 그래서 퍼블리시티란 말을 안 해도 돼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동방선을 위한 협력사 프레이밍의 ESG가 뭐 기업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하고는 땡땡 해가지고 언론사 퍼블리시티를 중심으로 를 이용한 그걸로 그렇게 조절을 했거든요. 그래놓고는 이것이 뭐 연합뉴스에 실린 거다 하고 똑같이 줬거든요. 그래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퍼블리시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패킹 방법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는 데 대한 이론적인 그게 별로 없어가지고 정보를 줄 때 패킹으로 주느냐 언패킹으로 주느냐 하는데 상식적으로 언패킹이 낫죠. 왜냐하면 기업의 사회 공헌에 낫던 강력이 낫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보같이 패킹으로 많이 하는 또 돈이 적어서 비싸서 그런지 이걸 하는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제일 중요하신 말씀하신 패킹, 언패킹에 왜 이렇게 중요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느냐, 그 관련되는 설득 이론이나 마케팅 이론, 소재 이론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사실 이 변형도 처음 봅니다. 패킹, 언패킹 한 다음에 이거 조작하기가, 컨트롤하기가 변인 실험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건데, 그래서 제 첫 번째 말은 자, 패킹, 언패킹 우선 하지 말고 동반성장하는 그런 ESG가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 두 번째는 패킹, 언패킹을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중요한가?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처리 유창성, 진정성 이 매개효과 사용하는 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한 번에 그냥 한 줄에다가 저렇게 한 인과 면인으로 한 판에 그걸로 리서치 통계로 에이모스를 보내버리는 거다. 좀 에이모스가 너무 힘들어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통계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논리가 중요한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두 개의 연구로 우선 나눠서 그래 역시 동반성장을 하는 ESG는 좋더라. 그다음 이걸 그럼 좋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퍼블리시 할 것인가? 패킹, 언패킹이 있다. 근데 이걸 했더니만은 역시 패킹이 좋고 이것은 역시 이런 매체를 조절된 매개를 거쳐서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한정 교수님 깊은 감사합니다. 혹시 코멘트 저희가 요 논문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한번 좀 많은 것을 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동반성장까지 같이 한번 보고 싶었고 이걸 변한 방식에서 피팅도 같이 좀 담고 싶다 보니까 사실 너무 좀 학습된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 이걸 하게 된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분리해가지고 같이 할수 있고 순차적으로 하고 그런데 방법은 큰 그런 두 번째는 테크닉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언론 기사 분석 연구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날이었고 안가원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기관 ESG 경영 동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국립국문국가대학교 김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는 뉴스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고 그 발표에 있어서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방향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출자 출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서도 ESG 경영은 예외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또한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ESG 경영을 채택하고 자발적으로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보통 주된 목적은 공공성의 실현이었지만 시간이 흐름이 지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기존의 사회의 경제성이 강조되던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로 전환이 되었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정부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정부 자체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ESG 경영에 대해서 주심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향 때문에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더욱더 활발하게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2, 3, 4 좀 미션하고 주시네요. 예, 논문 석사 논문인데 아주 완성도가 높아서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빅데이터 분석하고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다 동원을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제가 처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석사 논문인데 좀 약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공공기관에 대한 언론 기사를 활용을 했는데 사실 100개의 언론사를 다 이용했어요. 근데 이 ESG 관련되는 거는 사실 공공기관이든 기업체든 되게 언론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홍보실에서나 PR 담당하는 쪽에서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매스컴에다가 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자가 직접 나서서 정리하는 기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뿌리면 거의 다 104개의 언론사에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되게 ESG에 대해서 언론기관이 많이 언급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좀 대표성이 있는 언론기관에 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100개 넘는 언론기관의 뉴스 기사를 다 다루면 분석하면 힘들 것 같다는 것도 하지만은 별로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좀 이제 좀 다른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보니까 연구 문제 2는 약간 연구 문제를 가설처럼 방향성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ESG에 대한 뉴스 중에서 E나 S가 G보다도 뉴스 기사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연구 문제로는 적기로 하지 않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더 많이 언급하는지를 빅데이터 분석에서 알아보겠다라는 정도를 하는 게 연구 과제로서는 가설 형태로 위험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나왔어요. 2000년도 넘어가면서부터 G에 대한 뉴스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떠요. 그러면 그게 왜 공공기관이 사실은 ESG 경영에서 잘하고 있다 그러면 E나 S의 기사가 많아야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G에 대한 요소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왜 그런가에 대한 것도 한번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홍보실에서 G를 더 언급하고 싶어 하는지 E하고 S도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기자들이 가버넌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포인트는 연구문제 2가 방향 가설 같은 형태로 제시하는 약간 표현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ESG 경영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E도 S도 G도 많이 뉴스 기사에 언급된 공공기관이 고객 만족도도 일반적으로 높더라고요. 근데 제가 데이터 공부한 거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들쑥날쑥해요. 선택과 집중해서 E나 S의 전력 투구를 하고 그걸 뉴스 기사로 많이 뿌리는 공공기관이 의외로 고객 만족 점수가 또 높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들쑥날쑥해서 거기에 대해서 패턴을 잘 분석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도 감성 분석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결국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이 이제 긍정적인 기사하고 부정적인 기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성 분석에서는 그거를 통합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나느냐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그 각각의 공공기관의 ESG별의 긍정적인 기사하고 부정적인 기사를 빈도 분석을 해서 그 둘 간의 차이하고 만족도하고를 비교하고 훨씬 더 임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게 들었어요. 지금 뭐 어차피 이거 근데 전반적인 그런 내용은 진짜 완성도가 석사가 오는 거 아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 멘트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인 기사 다운받았을 때는 뉴스인은 맨 처음에 2만 개 넘게 나와가지고 기사를 다 훑으면서 투자업이 필요해서 중복된 기사는 다 제거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낼 때는 홍보적인 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홍보에 치우친 기사는 다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그 안에서 정말 ESG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사만 분류해가지고 그걸로 데이터를 돌려서 조금 더 좀 좋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구도 이거는 저도 문제 설정한 데서 약간 가설 설정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연구 문제를 어떻게 바꾸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서 아무래도 시대별로 이제 ESG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외곽값에서도 보여지는지 그런 식으로 좀 질문 주제를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감성 분석은 되게 중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지만 긍정과 부정으로 데이터를 다 나눠서 이제 평균치를 분석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평균치를 분석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대략적으로 해서 좀 어떤 시기별로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지에 좀 중점으로 둬서 정책적 변화를 좀 시사하는 걸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드리고 수고들 감사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동적 영향이 ESG 경영 성과에 무슨 영향, 기타 전환의 매개 효과를 주시고 국립공무원과대 이강사 원장님 마찬가지로 김기범 교수님 토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공무원과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 이강선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던데 기다림 지루하지 않게끔 연구 내용들이 워낙 좋고 들으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동적 영향이 ESG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전환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합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으로 시작해서 한계점 강의 내용을 2016년 1월 19일입니다. 크라우스 슈바그는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이 4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이 용어는 애매모호하지만 우리 경제와 사회, 문화에 엄청난 큰 끌림을 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생활 방식도 바뀌고 기업의 운영 방식도 바뀌고 기존에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혁명에서 뭔가 동인이 되는 뭔가 있었지만
이때 뭔가 도움되는 게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용어가 있었습니다. 용어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산업에 ICT 혁신 기술을 접목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자.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에서 기업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산업에 맞게끔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저는 내용을 잡아봤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을 성공하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요인으로서 디지털 환경,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저희는 기업의 동적 역량, 감지, 포착, 재구성 역량이 대구성 역량의 디지털 메커니즘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저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읽고 위기를 감지하고, 그다음 이 감지된 기회와 위기를 내부 전략을 수정해서 시장의 새로운 전략에 맞게끔 재구성해서 추진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디지털 전환과 융합해서 ESG 경영 성과에 연결되는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경영 관리는 재무적 관점의 관리가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ESG,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 대기물 전략, 이러한 형태의 환경적 교육과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근로하고, 그다음에 투명한 경영 지배 구조와의 어떤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기업 성과 관리는 재무적 성과를 넘어서 비재무적 성과 관리, 지속 가능 경영의 어떤 실전 전략을 수립하는 관리하는 걸로 하여 동적 역량 메커니즘과 디지털 전환이 ESG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각각의 동적 역량과 디지털 전환, ESG과 각각의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를 지적해서 제가 이 연구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예를 들었습니다. 동적 역량은 감지, 포착, 재구성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동적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감지하여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목적에 맞게 수정 재창조하는 기능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ESG도 유효하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뒤에 방법론은 아마 계속 좀 발전을 시킬 것 같고요. 적은 부분은 주요 키워드가 이제 동적 역량과 ESG 경영 성과로 디지털 전환 세 개의 큰 틀인데, 이런 생각, 구조 자체는 마지막에 분석변소 ESG 경영 성과라고 했는데, 이게 ESG 경영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얘기지, ESG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경영 성과, 전체적인 경영 성과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약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이나믹 케이퍼빌리티하고 디지털 전환과의 관련된 연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디지털 전환 자체가 ESG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거냐, 이게 오히려 매개라는 부분보다는 어떤 앞에 ESG 어떤 활동이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는데 조절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그 ESG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하기가 또는 논리적으로 독립권자 중립권자 관계를 봤을 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현재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조금 논리적으로 보완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연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동적 역량이라는 부분을 디지털 전환의 어떤 효과를 극대로 하기 위해서 동적 역량을 조절해서 그냥 앞에 독립연수 써서 연예를 검증하고 선생님 연구에서 또 대부분은 그런 역량이 디지털 전환에 깨어날 수 있다라는 계획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수로 다른 변수로 써보고 이 부분은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킬 때 동적 역량이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아시고. 그런 특징이 있어서 오늘 이제는 여기까지 잘 듣기로 감사합니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할 때 훨씬 더 커진다.
이런 식의 연구들이라 대부분 이제 배달 플랫폼 연구들이 이익이 증가하는, 영업 매출이 증가하는가 또는 경영 성과가 개선된다 이런 쪽의 연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 안녕하십니까. 금호국과의 김경우 교수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사전에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읽어보면서 논리적으로 참 잘 쓰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점은 이게 22년에 이미 그 전문 경영인학회 발표된 논문에서 조절 변수와 독립 변수만 바꾸고 그 다음에 조직, 개인과 조직의 환경, 개인과 조직, 그 다음에 개인과 직업 간의 적합성 그 두 개의 변수를 사용했던 부분에서 개인 조직을 빼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아쉬웠다. 가능하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전문 서비스에 해당하는 그런 서비스의 복잡성, 이 지금 논리는 전문 서비스에는 다 해당이 되는데 굳이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의료 서비스로 괜히 좁혀가지고 이렇게 논문의 어떤 그 논문의 뭐랄까 기여도, 뭐 이론적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축소하는 게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소금 감독 좀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국립금호공과대학교 디지털융합공학과에서 다니고 있는 석사과정 손명주입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여기 신청을 할 때 원래 금호공과하고 싶대 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회사를 변기를 했는데 저기서 이제 주최 측에서 등록을 하고 약간 모르고 나서 뒤로 떼야 되는데 앞으로 떼는 바람에 본연의 회사명을 노출하게 됐죠. 그 안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 주제는 이제 브로셔에 있는 내용에서 좀 약간 변화를 했는데요. 먼저 그 원전 수출에 대한 사전 발표가 국내 원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시키는가에 대해서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연구 배경입니다. 2024년 7월 체코 특허반에 약 24조 원 규모 원전 5호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우수협상자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정부는 VIP 주도하에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한국형 대형 원전을 해외로 추구를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산업계와 학계가 전부 다 그 손을 잡고 지금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반대로 대형 원전 말고 소형 원전은 지금 기술 개발 단계에 좀 아직 실증화, 그 다음에 선진화 이런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최초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대구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떴고 그 소형 원전에 대해서도 현재 대구시가 최초로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큰 1000메가와트급의 이상의 대형 원전 이상을 대형 원전이라고 소형 원전이 아마 대표적으로 SMR을 보시면 됩니다. 300메가급 이하의 작은 원전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나 언론은 대부분은 원전의 해외 수출 관련해서 매출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만 주로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관련하고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사고 같은 이런 어떤 대형 이벤트에 대해서의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따른 국내 인식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원전을 계속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내 원전에 대한 부정적 그 태도가 정합이 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매출과 그 다음에 기술적 효과 이런 효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이나 지금 나온 건 대부분 이제 국내 기업가 그다음 원전의 기술 이런 거에만 주로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해외 원전 수출에 따른 국내 원전의 부정적 태도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특별한 이슈입니다.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궁금해요. 그게 국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는 게 전제해서 시작해요.
신뢰도가 낮은 거 아니고 이제 부정적 태도는 각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원전 수출 발표라는 프리어나운스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 동네에서 발생했을 때 이거에 이 사람이 감정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직선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는 이게 수출을 원전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 기사들은 우리의 원전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 그 전제는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국내 원전에 대해서 딱 경쟁력이 있음을 네. 전제로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연구 결과 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내 원전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그 가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전적으로 먼저 그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전 기술이라는 게 수출이 됐을 때 차라리 더 부정적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되면 신뢰, 원전 기술에 대한 신뢰, 경쟁력을 더 인식하고 그래서 그걸 또 테스트해서 반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해봤습니다. 어쨌든 사전 테스트에서 국민은 과연 국내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그게 먼저 조작이 돼야 돼요. 그거에 따라 결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죠. 이상. 너무 재밌는 이슈여서. 제가 저 대신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 아마 지금 측정 자체를 국내 원전에 대한 태도를 물어봤는데 이걸 부정적 태도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게 부정적 태도로 전제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태도가 낮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저런 그 프리 어나운스먼트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사전에 그 태도를 물어보고 그 상태에서 그 태도가 그 이런 사전 프리 어나운스먼트에 대한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어떻게 태도가 올라가는가 이런 부분을 본 것으로 제가 그냥 설문을 다 하신 거죠? 네, 320분. 예, 근데 이제 보통 이거 아까 말씀하신 저 프리 어나운스먼트 이렇게 하셨는데 보통 이제 실험법을 하셨으면 일반적으로는 앞부분에 그 조작 점검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걸 좀 추가하시면 더 좋은 부분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아이디어는 뭐냐면 기존에 그 애플의 그 아이폰 출시하는 걸 프리 어나운스먼트하면서 그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하는 거에 대한 조작 점검법이 그런 걸 원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국민본부대 정리선도 완전히 잡았나? 딱 머릿속에 들어오네. 할 수가 없잖아요. 끄면 안 보이잖아. 아니 끄면 안 보이잖아. 우리 저 앞으로 나왔어. 자, 하나쌤 여기 빨리 앞으로 와서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얼굴 나와. 다 얼굴 나와? 다 얼굴 나와. 뒤에 예, 다 나옵니다. 자, 이거 한 번 찍고 먼저 하나, 둘, 셋. 됐고. 자, 하나, 둘, 셋. 하트 한번 하시죠. 하트. 네. 리모컨. 리모컨. 자, 하나, 둘, 셋. 됐고.